사실 지금 선거 50일밖에 안 남은 상황에서 어떻게든 잡음 없이 공천을 하는 것이 유리한데 하다 보면 뭐 이럴 수도 있습니다. 뭐 민주정당에서 뭐 큰일 아닙니다. 이렇게 볼 만한 수준인 것인지 아니면 이거 지금 이렇게 가면 당이 정말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어느 정도로 국민들이 판단하면 좋을까요? 우선 지금은 네. 아직 평가를 내리기는 조금 이른 것 같아요. 네, 평가는 이르다. 네. 예. 공천에 대한 평가 작업은 우선 예. 지금부터 시작이에요. 지금부터 네, 시작. 이제 장이 막 서요. 예, 이제 장이 섰다. 네, 네. 그래서 지금부터 10일, 예. 길면 보름, 예. 3월 초순이면 끝이 나니까. 예. 이게 핵심이에요. 예. 이제부터 이제 문이 열리는 거예요. 예. 저희 지옥의 문이 열립니까? 그러니까 안 좋게 되면 지옥의 문이고, 예. 뭐 잘하면 천국의 문이 열리는 거죠. 예. 네, 그러니까 선거가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공천이거든요. 네. 공천 작업이 막바지에 온 거예요. 지금 예. 지금부터가 본격적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짧으면 10일, 길면 15일까지가 관건이다. 예. 지금까지를 가지고 평가하고 재단하고 확정짓지는 말아라라는 게 첫 번째. 예. 두 번째는 예. 여당은 쓸 수 있는 무기가 많아요. 그렇죠. 네, 소위 말하는 캐비넷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떡고물도 많아요. 떡고물. 네. 예. 이래 저렇게 뭐 자리 배분. 네, 뭐 할 수 있는 게 많아요. 기관장, 뭐 공공기관이라든지 내각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가 많아요. 예. 안 되면 캐비넷 열면 예. 돼요. 저희 때는 안 열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여당은 잡음이 적죠. 예. 야당은 캐비넷도 없어요. 그러니까 뭐 보낼 데도 없어요. 기관장도 예. 보내거나 뭐 인사도 할 수가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단합과 미세한 리스크 관리가 되게 중요하죠.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공천 국면에서는 네. 여당이 우위일 수밖에 없어요. 여당은 쓸 수 있는 무기가 많으니까. 네. 그래서 세 번째는 결론적으로 지금부터 네. 누가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가 관건 같아요. 예. 네. 국민의힘은 시작이죠, 이제. 예. 왜냐하면 국민의힘은 지금 현재까지 보니까 주진우 검사를 단수를 했더라고요. 맞아요. 이제 그런 포석인 거죠. 예를 들어 영남의 중진들을 끄집어내고 네. 딴 데로 보냈단 말입니다. 네. 그 자리에 이제 네. 검사들을 그렇죠. 배치하자는 예. 이제 포석을 깐 거죠. 예. 아니면 용산을 배치하거나 네. 검사를 배치하거나. 네. 그 결과값이 나오면 예. 국민의힘도 들썩들썩 할 거죠. 예. 그걸 어떻게 매니지먼트를 하느냐의 문제고. 예. 저희는 인적 쇄신을 어떻게 할 거냐. 예. 그리고 공천 과정을 어떻게 무난하게 갈 거냐의 예. 문제가 제일 예. 큰 문제라 예. 지금부터 본판이 열린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부터 본판이 열리면 사실상 그 앞으로 거의 개봉박두 수준이다. 앞으로 더 심각한 파열음이 열릴 수도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아직까지 해결되지 못한 문제들이 있으니 임종석 전 비서실장의 공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 뭐 들리는 말로는 송파, 뭐 강남, 뭐 이게 어찌됐든 중성동 갑구에서는 임종석 실장은 안 된다라는 입장이 분명해 보이거든요. 근데 반대로 임종석 전 비서실장 입장에서는 선거 얼마 안 앞두고 가만히 있다가 이제 와서 딴 데로 가라고 하면 어떻게 딴 데로 가느냐. 이거는 후보에 대한 도리가 아니지 않냐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하는 게 좋겠습니까? 두 가지가 상충되는 거라고 봐요. 예. 지도부 입장에서는 네. 성동은 그냥 성동이라고 그럴게요. 성동은 전략 지역이다. 네. 현역 의원이 불출마했기 때문에 네. 당에서 전략적 방침에 따라서 공천할 수 있는 곳이야 라는 게 지도부의 생각 같아요. 네. 뭐 일면 타당성이 있죠. 예. 임종석 전 실장의 경우에는 예. 성동이라는 지역이 어려운 곳이야. 예. 여론조사를 해도 그렇고 네. 국민의힘이랑 박빙으로 나오고 있고 자기가 오랫동안 있던 곳이고 예. 경쟁력이 우선 있어 예. 라는 의견이 두 개가 충돌하는 거죠. 네. 지금 예. 상황에서는. 그래서 저는 이런 상황에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야당은 뺄셈 정치 해가지고 안 되거든요. 덧셈 정치 해야 돼요. 네. 하나라도 힘을 더 모아야 되고 그러니까 상품을 좀 더 잘 포장해서 팔아야지 야당이 무기가 없기 때문에 네. 이길 수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저는 성동뿐만이 아니라 모든 선거에서 예. 뺄셈 정치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너는 이것 때문에 안 돼. 너는 이것 때문에 안 돼가 아니라 네. 너는 이걸 잘할 수 있으니까 같이 하자. 예. 이걸 잘할 수 있으니까 같이 하자라고 예. 하는 게 맞아요. 예. 야당은. 네. 뭐 차 떼고 포 떼고 나면 할 게 뭐 있다고 지금 다 뗍니까. 그래서 네. 임 실장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네. 모두의 예. 저는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능력이 있으면 다 보태야죠. 예. 그런 덧셈 정치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지금 상황에서 뭐 사실 촉발된 가장 큰 이유는 윤석열 정부 탄생의 책임이 누가 있냐 이것을 누가 얘기했냐면 공관위원장이 얘기를 하면서 파열음이 커진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따져보면 그럼 당신은 책임 없어? 당신은 책임 없어? 서로 이렇게 손가락질하면서 내탁 공방을 하는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그럼 제일 큰 책임은 누구에게 있어? 뭐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그걸 바라보는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저 사람들 아직 정신 못 차린 거 아니야? 맞아요.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맞습니다. 예. 그게 제가 말씀드린 덧셈 정치 하자는 거예요. 저는 예. 공관위원장님께서 예. 뭐 다른 의도가 있어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대화를 안 나눠봐서 모르겠지만 네. 지금의 대선 패배의 책임을 이야기할 단계는 아니죠. 지금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총선을 이기기 위해서 능력 있는 사람 다 모여. 네. 너는 돌멩이를 잘 던져? 너는 뭐를 해? 뭐 이런 식으로 다 모아야죠. 뭐 네. 너는 뭘 잘 만드니? 뭘 해 하니? 이렇게 예. 모아야 하는 거지. 예. 너는 책임 있어. 너는 책임 있어. 이렇게 나누어서는 절대 안 되는 국면이라고 봐요. 예. 아, 그런데 이미 상황은 이제 그렇게 가고 있어서 좀 걱정인데, 의원님도 통보 받으시는 거 아닙니까? 뭐 어떤 거요? 하위 뭐 막 이런 통보 막 그 아직까지- 들리는 소문으로는 이명백 위원장이 전화 받을 때까지 전화한다더라. 아직까지 연락 못 받았어요. 아직까지 연락 못 받았습니까? 네. 아니 근데 다들 불안하시겠습니다. 예. 그렇죠. 모르는 번호 안 받아요. 이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어제 저희가. 번호가 아마 알려졌을걸요, 이제.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 사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민생이 매우 어렵고 사실 정치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사과가 비싸졌어? 그래서 국민들이 사과를 못 먹어? 그러면 사과를 먹게 해주는 게 정치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이게 문제 해결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기후변화 때문인 건지, 작황이 왜 안 좋은 건지, 그럼 어디로부터 우리가 문제의 근원을 찾아서 이 문제를 해결할 건지, 그게 정치인데, 사실 우리 정치는 그 해법을 만들지 못하고 서로 비난만 하면서 정쟁만 하고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 국민들이 진짜 지쳤어 막 이런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는 건데 지금 민주당이 특별히 지금 이렇게 이런 정부에 대한 심판을 해야 되는 와중에 자기들끼리 이렇게 됐으니 더 걱정이다. 죄송합니다. 예, 생각이 좀 듭니다. 죄송하고 그 부분은 저희가 입이 10개라도 할 말 없죠. 예. 저희를 민주당을 지지하고 예. 그나마 진보 개혁의 가치 그리고 세상을 좀 바꿔보자라고 네. 지지하시는 많은 국민들에 대해서 제가 잘못하는 거죠. 네. 입이 10개라도 할 말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 그러면 이제 의원님 반성을 하시니까 반성의 토대 위에서 새로운 비전을 이제 만들어야 되는데 어찌됐든 커튼 안에서 민주당 내부에서 뭐 여러 가지 좀 결단도 필요하고 좀 결심도 해야 되고 뭐 이런 단계인데 지금 이 상황을 이 위기를 우리 단결합시다. 싸우면 안 됩니다. 덧셈 정치를 해야 돼요. 이건 너무 온화한 표현이고요. 여기서 뭔가 좀 적극적으로 당의 좀 지도부에 제안을 하신다면 어떤 필요가 좀 있다고 보십니까? 우선 네. 뭐 저는 인적 쇄신 같은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인적 쇄신. 예. 예. 당연히 역대 총선을 보면 40% 이상의 물갈이를 해왔어요. 네. 한국 정치의 물갈이 폭이 굉장히 큰 예. 국가입니다. 예. 인적 쇄신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인적 쇄신을 하더라도 원칙과 헌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원칙과 헌신. 예. 예. 누가 보더라도 맞아. 예. 고개를 끄덕끄덕 예. 이는 게 필요한 거죠. 예. 그리고 그 원칙이 수용되려면 네. 자기 희생과 자기 헌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의원들 스스로가.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전 지금 지도부 우리 당 지도부가 막 이번 총선을 나는 어떻게 뭐 잘못되게 하겠어 이런 생각으로 하시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럼요. 당연히 선한 의지를 가지고 예. 이번 총선에서 반드시 이기려고 하는 네. 의지가 강하시고 네. 누구보다도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총선을 승리로 이끌지 못하면 네. 그 책임은 우리 모두가 네. 감당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좀 더 많은 사람의 지혜와 예. 힘을 얻었으면 좋겠어요. 예. 그 민주당이 저력이 있거든요. 예. 저는 하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워낙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가 개판 치고 있잖아요. 네.
그렇잖아요. 그렇죠. 누가 보더라도 여기서 우리 민주당이 좀만 잘하고 예. 민주당이 좀만 힘을 합치고 예. 하면 저는 예. 아직 50일이라 남았기 때문에 예. 국민적 지지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예. 50일이면 세상을 바꿔도 선거판에서는 예. 10번도 바꿀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 이 시간 여지가 충분히 있다. 예. 그리고 지도부를 중심으로 뭉쳐서 뭔가 해볼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 지도부가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구하고 네. 같이 좀 했으면 좋겠어요. 네. 안 하고 있다는 얘기군요. 그 뭐 판단하시겠죠. 예? 이재명 대표가 적극적으로 얘기를 안 듣고 있다는 얘기로 들립니다. 이재명 대표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지도부 전체가. 네. 예. 지도부도 마찬가지고 예. 저희 같은 사람도 문제의 의식을 느껴야 되고 저도 책임이 있겠죠. 네. 뭐 민주당 소속 의원인데 저 책임이 없겠습니까? 예. 다 책임이 있는 거여서 예. 어려운 상황을 인지하잖아요. 예. 여론조사 결과 아까 예. 진행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힘보다 우리가 뒤처지잖아요. 예. 이 상황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예. 지혜를 모으고 힘을 모으자라는 예. 거죠. 저부터. 근데 의원님 지금 뭐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박용진 의원 일종의 이제 하위 그 10%에 포함을 시키고 사실 거기는 이제 자객 그 출마가 있는 지역이고 이런 동네가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도처에 있고 그다음에 여론조사에서 뭐 홍영표 그다음에 송갑석 뭐 이런 등등 소위 얘기하는 비명계 의원들을 제외하고 여론조사를 돌렸다라는 이제 단독 보도가 나오기도 하고요. 뭐 이런 방식으로 공천을 해서 사실상 뭐 이재명 대표하고 가까운 분들 중심으로 당을 재편하면 선거 승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전망하십니까? 저는 대표가 그렇게 생각 안 할 거라고 봐요. 그렇게 생각하면 네. 지는 거죠. 그렇게 하면 지는 거예요? 당연히 지는 예. 거예요. 대표께서 생각하시는 건 이기는 공천 예. 생각하지 않을까요? 예. 그게 정답이고 예. 선거에서 제일 중요한 건 정당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이기는 사람, 이기는 공천이잖아요. 네. 당연히 대표도 이기는 공천을 하자고 할 거예요. 네. 근데 좀 우려스러운 건 어젠가 그제 방금 말씀하셨던 소위 말하는 비명계 의원들 지역구에 네. 여론조사가 돌았다라고 예. 하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당의 언론에서 취재한 걸 보면 네. 전략위원회도 그런 여론조사 돌린 적이 없다. 그다음에 공관위원회, 공천관리위원회도 예. 그런 여론조사 돌린 게 없다. 없다. 근데 여론조사는 돌아갔단 말이에요. 예.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거죠. 예. 이런 건. 누가 돌린 거냐? 네.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 당의 공식 기구는 조사를 안 돌린 거 아닙니까? 네. 만약에 이게 당에서 돌렸다라고 하면 비공식적으로 예. 비선 조직에서 돌렸다? 이거는 심각하죠. 제가 볼 때. 그렇죠. 그 당에 이제 그럴 일이 아닌 거죠. 네. 그 공식적인 기구를 통해서 돌려서 그럼요. 확인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공식적인 투명하게? 투명하지는 않아도 돼요. 사실 선거라는 건 투명하게 하면 안 돼요. 투명하게 해가지고 어떻게 예, 이깁니까? 저는 공간이나 네. 전략 공간이 특히 전략 공간이 같은 데는 투명하게 하면 안 돼요. 어떻게 선거를 투명하게 예. 합니까? 특히 공천 자금은 예. 비밀스럽게도 하고 하는 거예요. 예. 근데 그걸 예. 정해진 그 조직 내에서 하고 네. 왜냐하면 그런 권위를 당에서 부여했잖아요. 네. 전략위원회라는 공간이. 거기서 해야 되는 건데 다른 비선에서 했다라는 건 이건 네. 조금 문제가 있고 예. 그건 문제가 있다고 보죠. 비선에서 했다면 근데 비선이라는 말 자체 이런 단어가 나오는 것 자체가 그럼요. 문제다 언론에. 그럼 예.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야당은 힘을 다 모아서 가야 되고 네. 이기는 공천해야 되고 이기는 싸움을 해야 되는 건데 의원님 이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얘기가 계속 흘러나온다. 이제 앞서 말씀하신 대로 일종의 정보 관리가 안 되는 거죠. 뭐 TV조선에 뭐 명단, 31명 컷오프 명단 돌아다니고, 그 다음에 여론조사 했다는 게 나오고, 그리고 이제 비선 조직이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뭐 이런 등등의 계속 흘러나오는 게 실제로, 어떤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그 회의 주체 중에 한 사람이 자기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자기 자랑하는 거예요. 예, 일부러 자기 언론과 자랑. 이렇게 대표한테 절대 도움 안 되는 거예요. 이런 행동이 예. 대표가 원하시겠습니까? 그런 거. 이재명 대표가 원하지 절대 원하지 않겠죠. 예. 아니, 저는 공천 작업은 어느 정도 비밀성을 있어야 되고요. 예. 그리고 또 대표 측근 그룹에서 논의할 수도 있어야 돼요. 예. 당연히. 예, 그렇겠죠. 당연히 대표를 잘 모시려면 예. 측근들이 모여서 논의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의 장소도 바꿨다. 대표가 화가 나서 뭐 그런 아니, 언론 보도도 있었어요. 그건 뭐 별 중요한 거 예. 아니라고 봐요. 예. 저는 당연히 있어야 되고 예. 다만 네. 결정은 당의 공식 골간 체계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대표는 그런 의견들을 다양한 의견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네. 측근들 모임도 해야 되고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결정은 네. 첫 번째 결정은 당의 전략 공간이나 공천관리위원회나 예. 이런 데서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결정을 다른 데서 비선에서 하면 하면 안 된다는 안 되는 거예요. 첫 번째가. 비선이면은 농단이 되는 거죠. 두 번째는 논의는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예. 뭐 측근 그룹들 논의를 하고 예. 해야 되는데 그게 솔솔솔 언론에 나가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렇죠. 예. 그건 자기 자랑밖에 안 되거든요. 예. 야, 내가 측근이야. 예. 내가 이렇게 힘이 있어. 내가 힘세라는 걸 자기 자랑하는 건데 그거는 절대 대표한테 도움 안 돼요. 그렇게 예. 해서는 예. 대표한테 오히려 부담만 주는 거예요. 오히려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에 손상을 가하는 행위를 하는 겁니까? 네. 이런 분들을 좀 걸러내야 되겠네요, 대표가. 예.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이게 혹여라도 친명, 비명, 언론이 규정한 이 갈라치기에 의해서 결정되는 방식으로 제가 듣기로는 이재명 대표가 친명, 비명 너무 싫어해서 소위 비명으로 알려진 여러분들을 반드시 공천해야 된다. 그 중에 한 명이 고민정 최고였다. 뭐 이런 소문도 있어요. 설마 그러겠습니까? 예. 저는 이기는 공천의 핵심은 예. 원칙이라고 생각해요. 원칙. 예. 누구나 동의하는 원칙. 근데 그 누구나 동의하는 원칙은 뭐냐? 네. 경선이죠. 예. 그래서 경선도 예. 가급적 현역 의원들은 경선하는 게 맞다고 봐요. 저는 기본적으로. 네, 현역. 그래서 예. 현역들은 그래. 예. 왜냐하면 신인들이 등용할 수 등용할 수 있잖아요. 근데 마냥 또 경선을 붙여놓으면 당에 네. 생각지 않은 관리 비용과 로스 되는 게 많거든요. 예, 예. 잃어버리는 게. 예. 그래서 통상적으로 보면 현역과 신인의 차이가 예. 적합도라는 조사를 해서 여론조사를 해서 20에서 30%를 넘어간다. 네. 그럼 사실 경선할 의미가 없거든요. 그렇죠. 일주일 동안 아무리 경선을 한다 그래도 20% 30%의 갭을 넘어설 수가 없잖아요. 네. 아무리 가산점을 네. 붙인다 해도 그런 경우에는 단수를 주는 거고 네.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무조건 경선하면 돼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네. 경선에서 힘 있는 사람을 뽑아내고 예. 이길 후보를 뽑아내면 되는 거예요. 예. 그 정성호 의원이 네. 이재명 대표 비선 경기도 팀이라는 게 있다는데 그건 금시초문이고 본인은 간 적이 없다. 그리고 가능한 일도 아니다라고 부인했습니다. 뭐 그 부인하고 할 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네. 비선 측근 그룹 당연히 있어야죠. 예. 대표 측근으로 맞잖아요. 그리고. 측근 그룹에서 네. 대표한테 조언해야죠. 네. 그걸 부정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예, 예. 근데 그런 걸 언론에 슬슬 흘리는 게 문제인 거지. 네. 대표만 세워놓고 다 빠져버리면 말이 됩니까? 그건 말이 안 되죠. 대표를 중심으로 측근 그룹이 있고 거기서 논의를 하되 결정은 그 공식 공식적인 체계에서 네. 하면 된다. 그럼요. 그리고 대표가 측근 그룹과 논의해서 이러이러한 아이디어를 던져놓고 네. 공식 테이블에서 논의해서 네. 된다 안 된다 판단해서 합리적으로 결정하면 되는 거지. 그렇죠. 그- 대표는 의견을 들어야 되니까 예. 이러저런 의견을 들어야 되니까 예. 결정은 예. 공관이나 최고위에서 하면 되는 거예요. 네. 그 결정 과정. 예. 사실 민주당이 명문정당이라고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조선일보식 해석에 따르면 문명 충돌이다. 말 만들기 정말 좋아하는 예. 조선일보가 예. 좀 건전한 방식으로 머리를 썼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이러다가 당이 문명 간에 이렇게 갈등으로 갈라서게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되면 안 되죠. 그렇게 되면 총선 끝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총선 끝나는 예. 거다. 지지층에 균열이 생기면 총선 해부나면 안 합니다. 예. 그래서 예. 평산 마을에서 예.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께서 만나서 네. 힘을 합치는 네. 걸 보여줬잖아요. 그렇죠. 그게 총선을 이기는 길이거든요. 예. 다만 아쉬운 건 그 네. 다음 날인가요? 바로 예. 공관위원장의 그런 발언. 그렇죠. 전 잘 이해가 잘 안 돼요. 네. 그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 대선 패배의 책임을 문재인 대통령한테 모는 듯한 발언 예. 느낌, 뉘앙스잖아요. 예. 네. 예. 왜 그러셨을까? 굳이 꼭 그 다음 날. 예. 그게 대표께서는 당 지도부에서 원한 게 절대 아닐 것 네. 같은데.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문재인 정부를 만들었던 사람들 그리고 잘 유지했던 사람들 그리고 이제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뭉쳐있는 사람들이 다 잘 합쳐서 단결해서 선거 이 무도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해라라는 어떤 그 국민적 요구가 있는데 근데 지금 지상체대의 과제는 네. 검사 정권의 독주를 막자 일단 멈춤하자라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걸 만약에 못 해내면 예. 그 책임을 누가 지겠습니까? 그 책임을 누가 져야 됩니까? 그때는 다 져야죠. 저를만 해서 다 져야 져야 되는데 된다. 정말 자유로운 사람 아무도 없는데
아우, 그 정말 그렇게 되면 안 되죠. 네, 그러니까요. 진짜 지금 상황에서는 근데 민주당이 매우 어려워 보인다. 예,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한동훈 위원장이 결국에는 이제 그림을 바꾼 거 아니겠습니까? 아이고, 제가. 그러니까 그 원래는 윤석열 대통령으로 치러야 될 심판 선거로 가야 되는데 이 그림을 한동훈 비대위원장으로 바꿔서.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꿔요? 안 바뀌어요. 네. 예,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아유, 사람 안 바뀌어요. 예. 그리고 공천도 사실 이쪽은 네. 지금 시작인데 파열음이 안 날까요? 납니다. 어느- 아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 언론이 저쪽 네. 파열음은 한 줄 쓰고 우리 쪽 파열음은 한 바닥을 쓰니까 문제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걸 언론 탓하면 예. 할 말이 없어지죠. 네. 남 탓밖에 안 되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아예 파열음이 안 나도록 관리하고 조절해야 되는 거고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동훈은 계속 윤석열을 가리려고 하겠죠. 윤석열 네. 대통령을. 예. 주인공은 나야라고 예. 하는데 예. 아유 그게 됩니까? 예. 뒤에 김건희 여사도 계시고 다 그러니까요. 지금 중요한 포인트는 잘 말씀해 주신 대로 윤석열 정부가 만약에 의회 권력까지의 그 여당으로 넘어가게 된다면 아무도 제어할 수가 없게 그럼요. 되는 거잖아요. 예, 그야말로 끔찍한 세상이 옵니다. 한마디로. 상상이 안 됩니다. 네, 의원님. 끔찍한 세상이 오기 때문에요. 그 네. 세상만큼 막아야 됩니다. 네. 그 세상만큼은 막아야 되는데 민주당 안에서 이런 자중질환이 일어나니까 국민들이 좀 답답하다 이런 말씀을 네. 좀 드리겠습니다.